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 분위기 이어갔죠. 미중 갈등을 둘러싼 지나친 경계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항생 지수가 상승했고 동시에 다른 아시아 증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 외 뉴욕 증시 선물이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2320선을 넘어서면서 21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시장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한 중국의 인기 모바일 앱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틱톡이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주별 경선 결과를 취합해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이 만장일치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혈장 치료법에 대해 증거 수준이 낮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암이 나타난 WHO 최고 과학자는 브리핑에서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법이 그동안 수많은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성공 수준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애플 등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000선에서 28,300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거의 400포인트 가깝게 급등하면서 28,000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강세였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 터치가 나왔는데 3,4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은 3,300선이었는데 이제 3,4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도 함께 만나보시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3거래 연속 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 넘게 상승 나오면서 11,400선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애플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애플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는 증권사가 생기면서 나스닥 지수 애플이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사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좀 큰 폭으로 매수했는데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 대량 매수하면서 1% 이상 상승했고 75,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재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수급이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3% 가깝게 급등했고요. 8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네이버도 2.4% 이상 급등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언택트 업종들 계속돼서 강세입니다. 32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강세였는데 셀트리온 3% 가깝게 뛰었습니다. 3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 역시나 마찬가지로 3.5%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 이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연동된 종목들, 특히나 현대차가 대장주로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만 원대까지 진입됐고요. 카카오가 2.7% 넘게 상승했습니다.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상승 나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고 있는데 카카오 38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 SDI 어제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3.4% 넘게 상승하면서 43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기본적으로 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헬스케어 4%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6%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2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젠 거의 10% 가깝게 뛰었습니다. 18만 원대, HLB도 마찬가지로 3% 넘게 급등, 제약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이 외국인들이 바이오 제약 쪽을 좀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이 7위권까지 빠졌고 제넥신이 6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KMW도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어제 6만 8천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최근 증시 대체자산 모두 다 잘 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1,4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이 49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샌비트 타임존 1% 넘게 상승하면서 17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최근 코인들 디파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부분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0.8%의 상승으로 거래 중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모네로 역시나 11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은데 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2만 8천 선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애플과 테슬라의 변동성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4%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장 막판은 좀 후퇴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더라고요.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 시장이 굉장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라면은 그 안에서 변동성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증시가 상당히 좀 빠르게 급등했을 때 그리고 좀 꼭지점에 가까웠을 때 그런 모습들이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 개인 투자자들 조금씩은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사상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수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5% 상승한 28,308.46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 상승한 3,431.28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한 11,379.7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 소식,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 상황 등을 주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FDA는 전일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혈장 치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35% 떨어뜨린다라면서 대단한 달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열릴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의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긴급 승인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약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전체적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상황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이 34,567명에 그쳤다라고 전했는데요. 6월 말 이후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전일까지 이 9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하회했다라고 저널은 설명했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가 7만 5천 명 이상까지도 나왔던 것을 본다라면은 지난달 대비해서 신규 확진자 수 눈에 띄게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하지만 소식이 엇갈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이 틱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틱톡은 45일 이내로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 내의 위챗 사용자들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애플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챗을 보유한 중국 텐센트와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왔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등에서 미국 내가 아닐 경우 위챗의 다운로드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 등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사실 중국 사업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애플과 같은 중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에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시간이었죠.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를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전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시장에는 경제 지표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7월 전미 활동 지수가 1.18로 전월에 5.33에서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베렌버그 은행의 홀커 슈미딩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이 가장 효과적인 주는 엄격한 봉쇄 조치나 더 많은 경제적인 피해 없이 이 바이러스를 명백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면서 고용시장은 느리긴 하지만 개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보다 0.75% 하락하면서 22.37을 기록 중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빅스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FDA의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융과 소매, 에너지와 같은 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국이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이 7일 동안 코로나 퇴치를 위한 연방 살충제법 긴급 면제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주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환경보호국은 항공기에 표면 코팅을 적용 후에 2시간 이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비활성된다라면서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항공 운항의 증가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으로 크루즈와 여행 그리고 자동차 소매 판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업종은 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멕시코만 시추시설 폐쇄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 기대가 높아지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을 하는 등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종목군이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애플이 4대1 주식 분할을 앞두고 3.5%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플 변동성을 키웠고요. 이런 이유들은 테슬라에 대해 가치 투자자 중 하나인 조앤 그린블렛이 전기차의 급등을 정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면서 거품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도 전체적으로는 1.75%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일부에서는 주식 분할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미국 내 많은 증권사들이 한 주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주식 분할로 인한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보호국이 연방 살충제법 긴급 면제 소식과 그리고 교통안전국이 23일 미국 공항 이용객 수가 84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점에 힘입어서 10.53%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델타항공도 9.28%, 보잉도 6.43%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전일 같은 경우는 항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카니발과 같은 크루즈 업종, 카니발이 10.17% 상승을 했고요. 부킹닷컴이 3.09%, 원리조트가 4.83% 상승하면서 여행과 리조트, 크루즈 이런 업종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GM이 6.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너지 업종도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 기대 속에 엑선모빌 대표적으로 2.9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도 혈장치료제 긴급 승인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JP모건이 2.82%,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4%, 캐피탈원이 5.58%, BOK 파이낸셜이 4.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넷플릭스, 준비디오와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테슬라, 변동성 이런 기술주에 대한 버블 이슈 등으로 인해서 다른 언택트 관련주들도 이 기술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부각 여파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AMD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0.87%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 업종들은 FDA 긴급 혈장 치료제 등의 발표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1.69%, 휴마나가 3.03%,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0.63% 하락하면서 이 바이오 업종들은 하락을 했지만 하락하는 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마감했습니다.
네, 혈장 치료 긴급 승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좀 생각을 하고 한 결정이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은 어떻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트럼프 대선이 좀 급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FDA가 지난 수개월간 7만 명에 대한 혈장 치료제를 투여를 했고, 이 중 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 같은 경우는 예비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 3일 이내 항체 수치가 높은 회복 환자의 혈장을 수혈했을 때 항체 수치가 낮은 혈장을 수혈한 환자보다 30일 후에 생존율이 35% 더 높았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임상시험을 통해 혈장 치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혈장 치료제에는 잠재적인 혜택이 위험성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들이 혈장 치료를 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에 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역사적 발표를 하게 돼 기쁘다라면서 혈장 치료제는 치명률을 줄이는 강력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타이밍을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실 많이 진척은 되어 있지만 아직 어느 것이 가장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앞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긴급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에볼라 치료에 쓰이던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입니다. 미국은 앞서 5월 1일 가장 먼저 렘데시비르의 긴급 승인을 허용을 했고요. 올 가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엔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렘데시비르를 특례 승인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밖에도 영국과 유럽연합, 한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등이 렘데시비르를 승인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렘데시비르는 지난 4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긍정적인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길리어드는 지난 1일 미 FDA에 렘데시비르를 베클루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좀 가능성 높은 것은 영국이나 일본이 승인한 덱사메타손입니다. 염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이 약은 영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승인을 받았고요. 가격도 렘데시비르보다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독일의 제약사 머크사에서 나온 레비프, 그리고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MK4482 등 기존 약물도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로클로로퀸을 극찬했지만 임상에서 효능 입증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면서 후보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버리지는 못하면서 이 하이드로클로로퀸을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상은 다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이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백신도 곳곳에서 조기 투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백신을 긴급 사용 중이라는 뒤늦은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상 국유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도 코로나19 백신을 이르면 9월 말 긴급 승인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와 함께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내 긴급 사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미국 측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뭐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 답변들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뭐 그런 가능성들은 공식적으로는 FDA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떤 백신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선진국 부채 규모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이 풀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 같은데 경제 전망에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IMF 자료를 인용해서 23일 발표를 했는데요. 7월 선진 경제 국가들의 부채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랑 지금을 비교한다라면 지금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 덕분에 선진국 부채가 빠른 속도로 줄었지만 지금은 이런 빠른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1950년대까지 성장률은 프랑스와 캐나다가 연 5%, 이탈리아 6%, 독일과 일본이 연 8% 이상에 달했고요. 미국도 연 4%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다라면 미국, 영국, 독일 성장률 연 2%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일본과 프랑스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진국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도 이 경제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G7 인구 증가율이 모두 연 1%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요. 일본과 이탈리아는 인구가 심지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고령화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세계대전 후에 선진국들의 임금과 물가 통제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정부 부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막대한 경기 부양 지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국가 부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푸른 돈들 그리고 생긴 부채이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뉴욕 증시 상황을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연결을 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가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FDA가 이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 안전성 확인했다. 이게 팩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혈장 치료제가 과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치료제로 효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어떤 대선 승리에 큰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속화한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혈장 치료에 대한 효과 부분이 미국의 어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혈장이 에볼라를 비롯한 감염병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돼 왔는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이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 그 증시 입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어제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녹십자 최근 들어서 주춤했던 그 주가가 7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그 이상 계획에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이 녹십자는 이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을 이용해서 개발 중인 혈장 분해 치료제죠. GC513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혈장 분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상용화됐을 때 이 녹십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제품은 코로나19 완치자에 말씀드렸던 이 혈액 중에 혈장을 대량으로 수집한 후에 여러 공정을 거쳐서 제품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농축된 이 면역글로불린입니다. 이 면역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혈장 성분 중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임상 참여 병원도 6개 병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 물질인 혈장이 인체에 유래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개발돼 사용했던 점에서 봤을 때 녹십자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도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을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장 치료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외에도 에스맥 같은 경우가 자회사 다이노나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상태 추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에스맥은 금호 HT와 함께 또 다이오나의 50.68%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찾기 좀 분주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녹십자 관련해서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가 어제 27만 9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좀 차트를 보니까 7월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오고 있습니다. 좀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녹십자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녹십자의 2분기 영업은 좋지 않았습니다. 156억을 기록했는데, 우선 2분기 실제 바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의 감소는 마진율이 양호한 백신에서 이 어떤 독감 백신 매출은 1분기 선반영돼서 어떤 2분기 때 예상했던 그런 백신에 대한 그 실적은 잡히지 않아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우선 독감 백신 마진율이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가장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3분기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독감 바이러스 쪽으로의 그런 치료제가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녹십자의 독감 백신에 대한 그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3분기 때가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가을에는 두 종류의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3분기 영업이익 520억 정도로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때는 헌터라죠. 중국에서는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가 이 3분기 시판 허가를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올해 상반기 시판 허가 획득을 좀 기대했었는데 이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때 이 시판 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은 늦어도 내년 초 헌터라제 중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선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이 독감 바이러스의 국내 실적 그리고
이 헌터라제에 의한 외에 이런 해외 쪽에서 실적 같은 경우가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 3분기 영업이익 520억 이상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정부에서는 국가 예방 접종 백신 사업에서 무료 접종 연령대를 확대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이 녹십자에 대한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울러서 이제 뭐 녹십자 혈장 치료제의 효능이 입증된다면은 하반기 때 녹십자의 R&D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녹십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업종이 바로 이 방산주 쪽일 것 같은데 최근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 매수하셨던 분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다가 어제 급락한 모습 보여주어서 역시 뭐 방산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다른 여타 테마주보다도 크게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북한 지난주였죠. 최근 국정 운영 변화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 금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크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어제 뭐 급락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국정운영 변화, 북한의 국정운영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평가라고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난주로 봤을 때도 이 국정운영 관련 변화를 보고 하면서 이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그 국정원 발표 이튿날인 봤을 때도 이 주가 상황을 봤을 때도 이 방산주와 또 개성공장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좀 보여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김 위원장에 쏠려있던 권한이 분산된 것으로 국정 운영에 변화가 따르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슈는 정확히 짚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북한 상황이 언제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리스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우선 지난 6월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하면서 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을 감안하면은 우선 김여정 이 부부위원장의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이면서 이 방산주들은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떤 이슈에 흔들리는 모습은 이슈에 매매하는 모습은 좀 피하고 어떤 실적과 어떤 우상향 방향 쪽으로 있는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공매도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쪼개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우선 공매도에 대한 연장은 사실상 좀 확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2,400까지 올라갔을 때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들여서 추가적인 어떤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을 때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금지 부분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외국인 쪽에서의 외국인 쪽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는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지 수단이 없었을 때 국내 쪽에서의 자금 이탈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연장을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기에는
분명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어떤 증시 부양 쪽의 어떤 의지가 강한 정부의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공매도 연장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공매도 연장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서울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오늘 낮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 강풍과 폭우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태풍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위치했고요. 강중형급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서해상을 따라 쭉 북상해 백령도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전체가 태풍 반경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을 보면 제주는 내일 오후가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모레 새벽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 가까이에 있는 서해안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200km에 달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바람으로 인한 모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외출을 피하고 야외 적치물을 단단히 고정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물폭탄도 예상됩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제주 산간은 최대 500mm,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300mm, 그 밖의 지역도 100에서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는 제주 남쪽 먼바다로만 태풍특보가 발효됐지만 차츰 전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되겠는데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 폭풍에 일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향권에 들은 서해와 남해상은 물결이 최고 6에서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낮 동안 폭염이 이어지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수원 33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와 제주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이후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